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네, 다시 안경으로 이렇게 돌아온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 파주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파주의 신축 빌라 야당동이라는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야당역이 아주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많은 현장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도 야당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오픈한 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완전한 새 집인 이곳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구조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크게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구조가 너무 다양해서 다 촬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1층에 있는 정원 테라스 타입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층에 좀 우리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라 어디 없나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분양 현장입니다. 이제 막 공사를 마치고 분양을 시작을 해서 보면 아직도 마감이 안 된 동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 차량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조금 어수선한 점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 동 82세대고요. 현 위치에서 간단하게 입지 조건 말씀을 드리면 야당역까지는 도보 약 한 7분 정도 소요가 되는 역세권 현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을 안에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중대형 마트, 세탁소 등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차량으로 약 한 7, 8분 정도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이 마을 안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이 가능하고요. 중고등학교는 차량 통학을 하거나 또는 자전거 또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창 공사 중인데 이렇게 필로티 주차를 할 수 있는 동도 있고요. 이렇게 1층부터 4층 높이로 되어 있는 건물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이 필로티 주차를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 안쪽까지 해서 전체 10개 동입니다. 여기는 타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층 정원 테라스, 그 다음에 2, 3층은 일반층, 또 꼭대기층인 4층은 복층인데요. 구조가 서로 다 다릅니다. 8가지 정도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세대를 다 촬영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제가 1층 정원 테라스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복층 타입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델하우스가 있는 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가 있는 동입니다. 지금 이 좌측편은 1열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런데 나머지 주차 공간, 이 우측에 있는 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 충족은 가능한데 우측편 라인은 겹주차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델하우스로 올라가 볼게요. 공동 현관은 이렇게 계단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기가 B1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1층 테라스가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내부가. 그래서 제가 2층의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고 테라스는 1층 걸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원 테라스 타입의 2층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따 내려가서 정원 테라스만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현관은 세로가 살짝 긴 편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발장은 3칸이고 한쪽에 일괄소등 장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양쪽 모두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렇게 좌측에 주방, 우측에 거실이 있는 구조고요. 거실 사이즈부터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소파 자리가 4인용 소파 설치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고요. 아트월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30평대 신축 빌라 일반 거실 사이즈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신축 빌라는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된 창호는 KCC 이중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2, 3년 전만 해도 빌라의 층고는 2350 정도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 고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보면 2500 정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거실 앞, 그러니까 이따 1층에 내려가서 보시긴 할 텐데요. 2층에서 봐도 이 앞이 막힘은 없습니다. 또 이 앞에 땅은 현재 그냥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렵습니다. 딱 빌라가 들어와도 한 동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인데 최근에 야당동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한 동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넉넉하지도 않은 땅을 구매해서 빌라를 짓는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이렇게 앞이 뻥 뚫려 있는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 뒤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디귿자라고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쭉 옆으로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데 추가 식탁을 설치를 하려면 이 앞쪽이 아니고 저는 이 옆으로 2인용 테이블 하나 더 갖다 놓으면 최대 6인용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상판 레벨에 맞춰서 옆으로 2인용 식탁 정도 설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인용을 설치를 하면 너무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좁아져서 주방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2대 설치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이 안쪽까지 수납장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환기창은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메인 쿡탑 3구 가스레인지, 또 싱크볼은 일반적인 형태면서 한샘 정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한번 살펴보셨고요.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한번 보고 방들을 볼게요. 자, 다용도실은 네모 반듯한 편은 아닙니다. 저쪽 끝에가 살짝 이렇게 꺾여 있긴 한데요. 이 전체 길이가 3m가 넘기 때문에 수납은 충분합니다. 저쪽 안쪽에 수도 하나, 이쪽에 수도 하나 이렇게 2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을 세탁기 자리로 놓고 써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또 저렇게 끝에 꺾여지는 공간에는 수납장을 만들어 놔서 기본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다용도실부터 살펴보셨고요. 다용도실 바로 옆에는 중간방이 있습니다. 중간방은 살짝 저 끝에가 꺾여 있긴 한데 이 세로폭이 좀 길다 보니까 침실로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 중간방부터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작은 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문 들어오자마자 있는 방이 바로 작은 방인데요. 이 작은 방은 확실히 작습니다. 그래서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정도 하나 놓고 아이들 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식구가 많지 않으면 이 작은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안방의 드레스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칸막이 샤워부스를 만들어서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놨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물이 넘치지 말라고 이렇게 단차를 좀 줬습니다. 또 세면대 양변기가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아래쪽에 기본 수납이 가능하고요. 또 이 위에는 2단 수납장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깔끔하죠? 예, 메인 욕실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안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전체 사이즈부터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안쪽에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하나 붙어 있는 안방입니다. 창은 이렇게 양쪽으로 2개 나눠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안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스룸은 있는데 공간이,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작은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 수납은 가능한데 이 정도 드레스룸이면 3인 가족만 돼도 모자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드레스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방을 그런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안쪽에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환기창은 따로 없고요. 이렇게 양변기 세면대만 있고 샤워기는 저 위에 달려 있는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보통 샤워는 메인 욕실에 가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는 수납장, 이쪽은 그냥 거울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구조는 다 둘러봤고요. 테라스를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스 세대가 현재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먼저 2층에 올라가서 촬영을 한 거고요. 이제 나머지 테라스는 1층에 내려가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테라스는 이 거실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방부목이 설치가 되어 있는 테라스,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정말 길이가 상당한 편입니다. 폭도 폭인데 길이가 굉장히 긴데 이 넓은 공간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테라스 정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이 끝에 가보면 문이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에 계단이 3칸 있는데 이 3칸 내려가 보면 자, 이렇게 넓은 정원 공간이 나옵니다. 현재는 펜스 마감이 저 끝으로 해서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하고 노출이 좀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다 이렇게 펜스로 마감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전원주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신축 빌라에서 이 정도 공간이 있다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파주 쪽에나 오셔야 이런 땅을 밟을 수 있는 정원 테라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와서 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면 소형 놀이터 같은 공간을 꾸며 주셔도 좋지 않을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정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수도는 저 아까 방부목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곳에 하나 설치되어 있으니까 물을 쓰는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양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진짜 새집 하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 정원 테라스 타입의 가격 3억 1,500만 원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현재 이 야당역 주변으로 있는 신축 빌라들의 가격이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던 이 현장의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 집이라고 해서 더 비싸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공간 때문에 일반적인 방부목만 있는 테라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게 없고 저렇게 방부목 테라스만 있어도 가격대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공간이 필요했다라고 하시면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